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자, 우리 눈 좀 닫읍시다. 네, 150문제인데 이거 다예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토대로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중앙민운동 가보게요. 끝나고 한일 강제협정 1910년 우리나라의 주권을 피탈당한 병술복지까지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갔었던 게 187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었던 무슨 조약을 체결했다? 일단입니다. 조일 소주기를 체결하게 되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이것을 강화도 조약으로 배우는 것이었었죠. 그렇죠? 앞에 보면 체결한 국가를 알 수가 있어. 조선과 또 어디가 체결한 거야? 일본이 체결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조선과 일본이 어떤 내용으로 조약을 체결했는지는 조일 수호주도가 있었고, 그리고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 있었고, 그렇지?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이 있었어. 기억나세요? 여기부터는 이제 고등부 언니 오빠들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평생이 중학생이 아니지 얘들아. 그치?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배우는 부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예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 맥락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조약의 내용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보다도 나이 차이가 훨씬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약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의 신선한 두뇌는 훨씬 더 기억을 잘할 수 있다는 거 알았지? 조일수호조규 첫 번째 내용 무엇이었어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렇지, 자주국임을 표방했어. 근데 선생님,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좋은 거 아니라고 했지. 이 조약을 체결한 이유는 그렇지.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기 위해서야.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청나라는 조선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청나라에 간섭받는 거 싫잖아요. 그치? 싫긴 하지. 싫긴 하지만 이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는 대신에 조선을 침탈하고자 하는, 차지하고자 하는 일본의 야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조약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치해법권. 치해법권은 영사재판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세 번째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해양 측량권. 해양 측량권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 해양을 일본이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말도 안 돼. 우리나라의 이 군사적 기지의 유충지가 될 수 있는 곳들을 차지하고자 하는 일본의 야욕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쵸? 또 뭐 있었는지 기억나요? 심리 56명. 아, 심리 50리 100리. 심리 여기에 있습니다. 조일수호조규 부록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 조일수호조규 부록에는 일본
거류민의 거주 지역을 정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랬죠? 간행 이정이라고 했습니다. 간행 이정을 몇 리로 처음에 정했었다? 그렇지, 10리로 정했었다. 1리가 약 4.3km 정도 되니까요. 10리면은 한 43km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렇게 거류민들의 거주 지역을 간행 이정 10리로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내용은 기억나? 간행 이정 정했으니까 개항장에서 무역을 하는 개항장에서 우리나라 화폐가 아닌 어디 화폐 쓴다? 일본 화폐도 유통한다. 일본 화폐 사용하겠다. 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일본 이제 외교관 있잖아요. 일본인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 내에서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일 무역 규칙을 보게 되면은 이 무가 들어가 있잖아. 무가 4개가 무가 없다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기억할 때는 4가지 없는, 4가지 없는 무역 규칙이라고 기억을 했었어. 3가지 조약에 모두 무가 없단 말이야. 일단 첫 번째는 무관세. 일본의 이 수출입품에 한해 가지고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무관세 조약인 거야. 아시겠죠? 일본의 수출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묻지 않는 무관세 조약. 그리고 일본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항구에 정착되어 있으면은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야, 얘들아. 근데 그 항구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는 무항세 조약이에요. 무항세 조약. 그럼 벌써 2개. 뭐라? 이렇게 돈을 계속 안 내도 되는 것인가? 세 번째는 이제 그렇지, 무제한 우리나라의 곡물, 양곡을 유출한다. 양곡 유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가 빠르게 이루어진 나라야. 산업화라는 게 뭐라 그랬었지?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얘들아. 1차 산업의 대표적인 것은 농업과 임업 등이 있어. 그러다가 2차 산업은 제조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조업이나 광공업. 자동차 만드는 것도 다 뭐야? 2차 기술이지, 그치? 2차 산업이지, 그치?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은 오늘날의 이제 서비스업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2차, 3차로 오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농촌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서 어디로 이동하겠어? 1차 산업을 많이 안 한다니까? 그러면은 농민들이 많이 필요가 없겠지. 그럼 여기 땅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공장을 짓는다고 하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쌀이 부족해. 그래서 그 부족한 쌀을 어디에서 구하려고 했다? 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이 양곡을 무제한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우리도 쌀 팔고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무관세지, 그치? 물론 일본 수출입품이다 보니까 세금도 안 내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우리도 먹고 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국토 안에서 나온 쌀이면 매년 풍년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흉년이 될 때도 있겠지. 근데 이거를 그냥 다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쌀값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쌀값은 폭등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방국령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맥락으로 우리가 조일소 조교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어.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네 번째 뭐였는지 기억나? 라고 했는데 요렇게 자연스럽게 이동했는데,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그거 기억납니까? 16개월 이후에 16개월, 정확하게 이제 15개월이 다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15달이 지나게 되면은 수시로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해. 수시로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해. 그 사절단의 이름을 우리가 세 글자로, 그렇지, 수시로 사절단을 파견한다 그러니까 수신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1차 수신사에는 김기수라는 인물이 있었고, 2차 수신사에는요, 김홍집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김홍집에다가 물결치고 별표,
자, 이 김홍집이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이 되어가지고 책을 한 권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라고? 조선 책략. 그렇지.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오는 거야. 조선 책략. 이거는 중국인 누가 썼었다? 황준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쓴 책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조선한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우리 옛날에는 나는 이 조선 책략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있어. 옛날에는 게임 가이드북을 돈 주고 팔았다 얘들아. 네? 그걸 알아? 게임 가이드북을 돈 주고 팔았다는 거? 선생님 어렸을 때 유행했었던 게임이 이제 넥슨 게임 중에 마비노기랑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 있었거든. 지금까지도 이제 게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마비노기나 메이플 스토리는 일종의 RPG 게임이란 말이야. 캐릭터를 육성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캐릭터를 키울 것인가가 너무 다양하지. 그러니까 이런 게임들을 어떻게 이제 캐릭터를 육성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이 게임에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육성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 정도 두께가 되는 가이드북을 10,000원 주고 팔았어. 그 당시 돈으로 10,000원. 그리고 그 10,000원 주고 사면은 그 안에 넥슨 캐시 3,000원을 줬었단 말이지. 너무 갖고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게임 가이드북을 10,000원 주고 사는 거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결국 못 샀거든. 조선 책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조선아, 너네가 너희 나라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조선 책략은 러시아가 있잖아. 러시아. 이 러시아가 무엇을 찾아가지고 남하하고 있다 그랬어? 러시아는 영토가 제일 넓은 나라야. 그치? 러시아 영토 엄청 넓잖아 얘들아. 지도 보면, 세계 지도 보면은 진짜 와 진짜 사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러시아 넓지 않아요? 그쵸? 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피니까 피니까 그렇게 보인다?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야. 평면으로 이렇게 펼쳐놔가지고 크게 보이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 큰 것도 사실이에요. 그치? 실제로 큰 것도 사실이지. 그런 러시아가 아니 국토가 넓으면 강대국 아닌가? 라고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깨주게 되지. 러시아의 대부분의 영토는요 한대 냉대 기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항구가 얼어버려. 우리 신학로 개척 이후에,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를 통해 가지고 증명된 바는 무엇이냐면 나라의 국력 있잖아. 이 나라의 힘은 있잖아 얘들아. 어디에서 정해지냐면 바다를 정복하느냐 마느냐야. 근데 러시아가 정복하는 바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지.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절대왕정이었었던 시기를 떠올려 보면 표트르데제 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그 표트르데제를 떠올려 보면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었던 표트르데제도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바다를 얻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다를 차지하는 게 그만큼이나 중요한 건데 러시아는 겨울이 되면 항구가 얼어버려. 그래서 얼지 않는, 안일부 얼통,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가지고, 항구할 때 항자지, 부동항을 찾아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따뜻한 냉대와 한대와 냉대에 비해 가지고 따뜻한 이제 온대 기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는 어디도 있었어? 우리나라도 있었고, 우리나라 옆에 있는 서쪽에 있는 중국, 맞아, 중국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고,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 얘들아.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나라잖아. 그치? 우리나라 1950년까지, 우리나라가 제일 못 살았던 시기는 1960년이야 얘들아. 왜? 전쟁 끝나고 나서 국토도 황폐화되고 인구도 줄고 분단 가족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못 만나고, 그래서 우리 너무 가난했는데 이제 1960년에 이승만 대통령 이제 4.19 혁명으로 하야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원조를 철수해. 너네 안 도와줄게? 하면서 철수해버린단 말이야. 완전 그때 우리가 가장 가난했었던 시기를 겪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후에 허정 과도 정부, 그리고 장면 정부,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이렇게 거쳐지게 되면서 산업화가 60년대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1970년, 80년 오늘날까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진짜 한 5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거야.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디 가서 조선, 한국, 너무 후진국,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막 뭐 장난해? 인터넷 우리나라가 제일 빠른 거 몰라? 야 저기 중동에 있는 건물들 다 우리가 지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수출 중심으로 산업을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우리가 3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단도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로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러시아가 한반도는 봐봐, 서해, 남해, 동해 3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중국도 영토가 굉장히 넓은데 우리나라랑 이제 가까운 요동반도도 있고, 그리고 저기 홍콩에 있는 주릉반도도 있고, 여기 진짜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대. 러시아는 강한 나라기 때문에 조선아, 너네 혼자서는 견제하기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선, 너희는 우리 청나라랑 같이 무슨 관계야? 그렇지, 4대 관계잖아. 4대 관계니까 군신 관계 4대 관계니까 우리 청을 우리 중국을 친하게 지내면서 러시아를 같이 견제하는데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너네들이 그동안은 좀 무시했었던 일본 있지?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했어.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야. 그러니까 일본이랑도 겸일본 함께 겸해야 된다. 동북아시아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근데 여기까지는 늘 하던 말이야. 동북아시아는 힘을 합치면 무서울 게 없다. 이 이야기는 사실 계속하는 얘기 중에 하나잖아. 미국이 되게 견제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동북아시아 세 나라가 힘을 합치면 어떡하지? 근데 그럴 일은 항상 없었지, 그치? 그런 일은 항상 벌어지지 않았어. 우리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합쳐진 적은 없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구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미국까지 힘을 합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건국됐는 줄 알아? 1788년에 건국이 되면서 우리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정의 국가가 만들어졌어. 북아메리카 합중국이 만들어진 거지, 그치? 연방국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조선 언제 건국됐어? 1392년. 그리고 조선의 뿌리를 어디에서 찾아? 이름이 왜 조선이야? 어디를 계승했다 그래서? 고조선을 계승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조선이야. 고조선 건국년도 언제야? 기원전 2333년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가 완전히 깊고 단단하잖아.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가 없네? 왜냐면 여기는 이제 비어있는 북아메리카 땅에 영국인 상인 출신의 108명의 상인들이 배를 타고 이주해서 건국한 나라거든. 그러면서 이제 유럽 각국에서 여러 이민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랑 친하게 지낼 수가 없겠는데 얘네 뭐 근본이 있는 나라입니까? 근본도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은 유생들, 선비들 있죠. 이 선비들이 이 미국이랑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80년대에 이제 우리가 통상기와 반대 운동을 펼쳤었다 그랬잖아, 그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을 때 1880년 이때 우리나라의 개화를 반대했었던 이들이 있었어. 대표적으로 이만손, 영남 유생들의 중심이 되어서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상소를 올렸지.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상소를 올렸었던 거야. 오케이?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홍제학이라는 인물은 조금 세게 고종한테 상소를 올리게 돼. 그 어휘가 이제 전하께서는 눈이 안 보이시는 게 아니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하, 나라의 국정이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지 알고는 계신 겁니까? 그 어휘가 조금 셌다고 하죠. 만원적 사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아요. 홍제학은 능지처참이 됐죠. 근데 그러면 난 사실 무서워가지고 막 잘못했어요 싹싹 빌 것 같단 말이야. 사실 아니야. 사실 이럴 바에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홍제학 선생님이 자기가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가족들과 이제 지인들이 막 울 거 아니야? 울지 말라고. 나는 정의를 위해서 나 할 말 마땅히 하고 가는 건데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이만손의 영남만인수와 홍제학의 만원적 사서는요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랑도 친하게 지내야 되는구나. 이거 누가 썼다고? 중국인 황준원이라는 인물이 썼다 그랬지. 그래서 중국이 가운데에서 내가 가운데에서 좀 도와줄 테니까 미국이랑 조약 좀 맺어봐 해가지고 체결했던 조약이 바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된다라는 내용인 거야. 어려운 내용 없지? 이해되지? 얘들아?
자, 이게 1880년대 체결했었던 조약의 내용이었었고, 이 조미수호통상 조약의 내용은 아직도 관세를 안 내고 이런 내가 그러진 않아. 일단 치해법권,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이랑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는 관세를 부과할게. 두 나라에서 어느 정도 조정된 그 관세를 부과할게.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어. 그리고 세 번째로 야 조선아, 근데 너네들이 지금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봐. 강하진 않지. 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너네가 다른 나라랑 어떤 분쟁이 생기게 됐을 때 내가 가운데서 도와줄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여러분들 학교에 갔는데 내가 힘이 약해. 근데 다른 어떤 강한 친구가 나한테 야 하면서 시비를 걸어. 나 도움을 청할 때 어딨지? 라고 생각할 때 미국이라고 하는 강한 형아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너 뭐야?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거중조정이라고 해. 하지만 이 거중조정은 지켜졌을까요? 아니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가스라 테프트 밀리암을 통해 가지고 이 거중 조정은 사실 명실상부 그냥 유명무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유명무실. 이름만 있고 실속은 없는 거야. 가스라 테프트 밀리암은 무엇이었냐? 두 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식민 지배를 하는 것을 상호 인정을 한다라는 것인데, 일본인 가스라는 우리 조선을, 그리고 미국인 테프트는요, 이 미국의 젖소라는 별명까지 갖게 된 나라입니다.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에스파냐를 밀어내고 식민 지배를 했었던, 미국이 식민 지배를 했었던 필리핀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선과 필리핀을 각국이 식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승인을 해주는 거야. 대신 비밀 약속이다 라고 해서 밀리암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거중조정의 네 번째는, 자, 이게 나라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랬었는데, 근대적 조약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이거 뭐였다고 그랬어? 다른 나라랑 조약체계랑 지도하겠다. 맞아, 최혜국 대우예요. 최혜국 대우. 이 최혜국 대우까지 체결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정말 마음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러한 조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대에 일어났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같이 배웠었는데, 그 부분은 같이 한번 나가볼게요. 지우개가 하필 요 끝에 있네. 그치? 선생님이 어제 분명히 청소하고 여기 앞에다가 놔뒀는데, 누가 강의실에 들어왔다는 얘기야. 누굴까? 우빈아. 누구일까? 오자가 나와. 자, 너 오지 않아? 나는 어제 쉬었어. 쌤 보러 여기 왔는데 문 닫혀 있었어요. 정말? 그러면 누구지? 진짜? 1880년대에 일어났었던 사건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야. 1880년대에 82년도에 일어났던 사건, 84년도에 일어났던 사건 기억하면 된다.